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낭트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3위의 낭트입니다. 랑스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다만 유로파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라인업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었고 3백은 아예 지로토를 제외한 2명을 후보 선수로 기용하면서 주전들의 체력을 최대한 세이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리그 순위로는 유럽 대항전 진출을 장담할 수 없기에 유로파에 힘을 꽤 실어주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수비 라인의 로테이션은 다소 강제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팔로이스, 카스테르토가 모두 부상이라 주전 선수들을 투입하고 싶어도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왼쪽 스토퍼로 나온 하드잠이 5개의 드리블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훌륭한 모습이었지만 수비 라인이 상당히 불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장자는 팔로이스, 카스테르토, 가나고, 메를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7위의 유벤투스입니다. 스페치아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7위까지 순위를 상승시켰습니다. 6위 아탈란타와의 승점 차이는 9점으로 여전히 리그 순위로 유럽 대항전에 올라가기에는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승점 삭감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꽤 상승시킨 점은 고평가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난 1차전에서는 괜히 맞지 않는 옷인 4백을 썼다가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코스티치를 다시 선발로 복귀시키면서 3백으로 전환했는데 3백이 맞는 옷이라는 점을 증명하듯이 공격이 생각보다는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결장자는 밀리크, 미레티, 조르지, 키에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벤투스가 유리하기는 해보입니다. 낭트의 주전 선수들의 이탈이 많은 상황이고 특히 수비 라인 3백에 생긴 누수는 꽤 크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유벤투스가 스페츠아에게도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등 경기 주도권과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그다지 훌륭해 보이지 못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유벤투스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미트윌란과 스포르팅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윌란은 고전이 예상됐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돌아왔습니다. 종료 직전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리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원정 무승부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홈 2점을 살려 승리하기만 한다면 16강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팀을 떠난 드레이어의 공백을 헤이젤버그와 비스코프 등 전방 공격수들이 잘 메웠는데 달스고르와 파울리뉴의 수비진도 안정감을 보였죠. 스포르팅은 홈에서 패색에 짙던 후반 추가 시간에 센터백 코아테스의 동점골이 나오며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원정에 부담이 있긴 하지만 패하고 가는 것과 무승부로 경기에 임하는 것은 다르죠. 이미 상대를 경기 내내 압도했던 우가르테와 곤살베스의 중원이 다시 가동될 것이고 트린칸과 아르투르가 공격 작업을 이끌 것입니다. 미트윌란은 홈에서 페에노르트와 슈트툼그라츠 등 난적 상대로도 패하지 않는 등 홈 경기력에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그러나 스포르팅 상대로 1차전에 슈팅 5개 시도에 그치는 등 전력상으로 밀리는 모습이 보였죠. 마르티네즈와 올슨 등 중원의 존재감도 희박했기에 스포르팅 상대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스포르팅 승리 봅니다. 다음은 AS 모나코와 레버쿠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3위의 AS 모나코입니다.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1차전에서 90분 중거리 슛으로 라스트 미니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챙겼고 2차전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도 나름 여유를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5연승으로 기세도 올라온 것은 덤인데요. 3백과 4백을 혼용하는데 마리판이 부상을 당한 상황이라 지난 경기처럼 4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마리판의 공백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올 시즌 마리판의 커버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 상황이라 오히려 수비적인 안정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되려 지난 경기처럼 4백으로 전환하고 4-4-2 전형으로 가면서 수비와 역습으로 이어가는 것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자는 마르틴스, 마리판, 볼란트, 아귤라르, 반데르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2위의 레버쿠젠입니다. 페이스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호펜하임을 3대1로 잡아낸 것을 제외하면 모두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격력 대비 부실한 수비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더볼 능력은 상당히 좋은 자원들이 많습니다. 이를 이용해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뒤 반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미를 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2연패를 기록했지만 모든 경기에서 멀티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에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모나코가 수비적으로 4-4-2 두 줄 수비를 구축해 수비와 역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1차전에서도 비슷한 전술을 상대로 2골을 넣은 바 있던 만큼 공격력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장자는 루네프, 아랑기스, 디아비, 아들리, 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판의 결장이 되려 수비진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레버쿠젠이 1차전 결과를 역전
역전시키기 위해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달려들 것이기에 역습으로 나선다면 공격적으로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죠. PSG를 압박으로 대응하면서 잡아내는 등 모나코의 압박 능력에도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S 모나코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PSV와 세비야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4위의 아인트호벤입니다. 위트레흐트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리그에서 선두권을 추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유독 원정에서 실리적인 팀에게 고전한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 공격력을 발휘하면서 무승부라도 만든 것이 다행이었을 정도였죠. 다만 홈에서는 리그든 유럽 대항전이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로테이션을 상대가 돌렸다는 점을 감안하긴 해야 하나 홈에서는 2대0으로 아스날을 잡아내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압박 강도가 지난 시즌에 비하면 다소 온건하게 변하긴 했지만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때로는 역습으로 이어가는 모습은 홈에서 더욱 강력함을 보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결정자는 엘가지, 사비오, 아자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2위의 세비야입니다. 라요와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그래도 산파올리 감독의 체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점인데요. 1차전에서 0대3으로 스코어 차이를 크게 벌렸기 때문에 원정임에도 부담 자체는 던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 있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야가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일단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아인트호벤의 공격적인 기조를 이용한 역습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결정자는 고메즈, 코로나, 레키크, 마르카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인트호벤이 주도권을 잡고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전을 위해서는 4골이 필요한 상황이라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 큰 의미는 없고 세비야가 라인을 높여 압박 강도를 유지하려는 라요를 상대로도 점유율 확보에는 고전하는 모습이죠.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